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자기된 식입니다. 식은 자기됩니다. 이 사실을 발견해서 가르친 분이 세존이십니다. 고대 인도 사람들은 식이 자기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그들은 식이 실체적인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실체적이다 그 말은 영원하고 불변하다. 그래서 영원하고 불변한 식이 이 우주에 있어요. 나는 거기서 왔어요. 그래서 그 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은 이런 세 가지 방식이 모두 식에 대한 자기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먼저 식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식은 식별하는 기능입니다. 식별한다는 말은 구별해서 안다는 말이에요. 식이 가진 이 식별의 기능은 알의 기능입니다. 인간은 암 속에 사는데 이 알의 기능을 수행하는 요소가 식이에요. 식은 개인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그리고 개인적인 식을 가지고 살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의 특징은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식의 특징을 개선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식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식이 습관적인 굴레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식은 물속에서 헤엄치는 금붕어처럼 생기발랄할 것입니다. 식의 기능은 알의 기능입니다. 식별한다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무엇을 아는가? 무엇을 식별하는가? 즉 알의 대상이 무엇인가? 이거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식별하는가? 어떻게 아는가? 즉 알의 질서를 이해해야 돼요. 고대 인도 사람들도 이 알에 대해서 주목했어요. 인도에는 이런 철학이 있답니다. 베단타 철학. 베단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알의 끝 이런 뜻이에요. 인도 사람들이 맹렬하게 추구했던 것은 객관적이고 궁극적인 이 알의 끝이 무엇인가 이거 알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알을 알아야 이 알이 끝난다고 받아들였어요. 그 알의 끝, 그 대상을 찾았어요. 그게 실체예요. 오늘날 그 물리학자들도 자기들이 그 연구하는 물리학의 최초 물질을 계속 탐구합니다. 여기서 한마디, 최초의 어떤 것, 최초의 객관적이고 궁극적인 것,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이고 궁극적인 어떤 대상을 알려면 객관적이고 궁극적인 식이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식은 없습니다. 세존의 말씀에 의하면 식은 대상을 조건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대상이 자기되면 식도 자기되죠. 반대로 식이 자기되면 대상도 자기되죠. 이솝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우가 길을 가다가 매달려 있는 포도를 봤답니다. 처음에 그 포도는 여우의 식에 이렇게 나타났어요.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포도다. 저 포도를 따먹으면 좋겠어. 아이고 침이 나오는구만. 그래서 여우는 그 포도를 따려고 노력을 했지만 딸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왜? 키가 작은 여우에게 그 포도가 아마 너무 높이 달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포도라는 대상은 여우의 식에 자기된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저 포도는 너무 쉬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먹고 싶은 포도라고 자기됐는데 지금은 너무 쉬어서 따먹기 싫은 포도로 자기되고 있죠. 그렇잖아요. 이걸 이제 우리는 합리화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식이 개인 중심이고 개인의 의도를 수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요약하면 모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식은 그 개인의 삶을 이끌어가는 동력이에요. 그런데 이 식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걸 보면 누가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개인의 식이 몸부림치는 거예요. 식은 조용히 있지를 못합니다. 세존은 식을 나뭇가지를 잡고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원숭이에 비유하고 있어요. 원숭이가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데 그때마다 무엇을 잡고 돌아다닙니까? 나뭇가지를 잡고 돌아다니잖아요. 이 원숭이는 식에 비유되어 있고 이 나뭇가지는 대상에 비유되어 있는 거예요. 식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대상을 만나면 그것을 잡고 하루 종일 오락가락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잡고 오락가락하는 이런 식을 자기된 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조금 비관적이죠. 인간이 알 수 있는 이 알은 문제가 많구만. 걱정하지 마세요. 세존은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안내한 사람이에요. 식이 자기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줍니다. 왜냐하면 식을 이해하는 흑로를 제공해 주고 있어요. 놀랍죠? 이 사실을 몰랐어요. 인도 사람들은.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객관적이고 궁극적인 실체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저것이다, 이것이다, 그런 주장을 가지고 계속 싸웠던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인간에게는 실체를 식별할 수 있는 식이 없어요. 왜냐하면 식은 조건에 의해서 발생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지는 기능이지 식 자체가 영원 불멸한 상태로 있지를 않아요. 자기들이 식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행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 이런 뜻이에요. 행이라는 것은 의지나 의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식에 의지나 의도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지나 의도는 식에 어떻게 작용하냐면 두 가지로 작용해요. 하나는 식이 목적성을 갖습니다. 또 하나는 식이 방향성을 갖습니다. 출세하고 싶으면 식에게 집중력 있게 이 방향성과 목적성을 부여하면 돼요. 그게 바로 의지와 의도의 딴 이름이잖아요. 돈 번 사람들은, 그리고 출세한 사람들은 그냥 자다가 돈 벌고 자다가 뭐 한 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보살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어. 선생님 같은 사람이나 공부를 하지. 우리는 선생님과 달라서 공부 못하는데. 그래서 내가 물었지. 그대하고 나하고 뭐가 다르냐? 그때 나는 공부를 좋아하는데 너는 공부가 싫으냐? 그랬더니 싫은 것은 아니지만 하기 싫죠 뭐. 어떤 목적성과 방향성을 갖게 되려면 그것이 왜 필요한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 필요성이 식에게 방향과 목적을 제공합니다. 한번 목적성을 갖고 방향성을 가진 식은 습관화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그 방향으로 가요. 식의 목적성과 방향성을 부여하는 것이 뭐냐면 행위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이루거나 성공을 기대한다면 식에다가 분명한 목적성을 부여해야 돼요. 그러면 식은 그 목적성과 방향성을 가지고 그 대상에만 집중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데 여자가 놀러 왔어요. 여자 가라고 할까요? 여자하고 나갈까요? 여자 가라고지. 왜냐하면 지금 식이 여자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이 없어. 개인의 식은 개인의 의지와 개인의 의도에 의해서 자기된 것입니다. 이 자기된 식은 개인의 삶을 끌고 가요. 어디로? 그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공간으로 끌고 가요. 이게 자기된 식의 특징입니다. 식이 이러한 것인데 인간은 항상 객관적이고 궁극적인 무엇을 알아야 한다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론이 여러 가지 실체를 주장하지요. 정신이다, 물질이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의식은 영원하고 불멸하는 것을 그런 대상을 식별할 수 있는 영원하고 불멸하는 식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인간의 식은 항상 조건적으로 발생했다가 조건적으로 사라지는 그런 무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식이 손톱만큼의 실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사띠를 닦겠습니까? 식이 조건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세존이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고요. 세존께서 이 의식 과정을 수행을 통해서 닦은 결과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기들의 식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것을 받아들이면 식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철저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땅에서 넘어진 사람은 무엇을 짚고 일어나라? 땅을 짚고 일어납니다. 땅에서 넘어진 사람이 땅을 짚고 일어나는 법인데 이 사람이 땅을 짚고 일어나는 법을 몰라서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넘어진 이유가 땅에 있듯이 일어나는 이유도 땅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넘어지면 덜푸덕 주저앉아가지고 하늘에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늘이시여 동아줄을 내려주소서. 그런 일을 하지 마세요.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납니다. 식이 자기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자기된 식을 짚고 식에서 해탈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식은 여러분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 넘어진 곳에서 여러분은 일어설 수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을 넘어지게 한 그 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통해서. 세존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절절히 느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납니다. 이 세상의 진리는 이 세상에 있어요. 넘어져도 이 세상이고 일어나도 이 세상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식에 의해서 우리가 넘어지죠. 슬픔을 겪죠. 고통을 겪죠. 아픔을 겪죠. 절망을 겪죠. 그때 자기들 식 그곳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한번 이 그림을 볼게요.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납니다. 이건 12연기에서 행과 식의 의존관계를 세종께서 묘사한 말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납니다. 행은 다음과 같이 정의됐죠. 왜 행이라고 하는가? 자기하기 때문에 행이라고 한다. 무엇을 어떻게 자기하는가? 여기까지만 하겠어요. 너무 여러 번 말했기 때문에. 세종께서 행을 정의한 걸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행을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한 측면은 뭐냐면 행은 자기하는 행위들이 인과적으로 연속하는 과정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자기는 한 번만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하고 또 그것을 조건으로 또 자기하고 또 자기하고 이렇게 자기하는 행위가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그것을 우리는 자기하는 과정이라고 그래요. 행은 자기하는 과정이다. 또 하나는 행은 색, 수, 상, 행식을 자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은 자기하는 과정이면서 행은 자기 된 것을 생겨나게 한다는 거예요. 세종께서 하신 이러한 설명 속에 세종의 가르침이 거의 다 들어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행의 두 가지 측면을 이해했죠. 행은 과정이다. 두 번째, 행은 자기 된 것이라고 하는 현상을 자기한다. 우리의 인식 속에서 현상이 자기됩니다. 내가 밖에 있는 어떤 사물을 보면 그 사물이 머릿속으로 쑥 들어와가지고 머릿속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죠. 밖에 있는 사물을 보면 머릿속에 들어온 것은 뭐냐면 심적인 이미지예요. 그 심적인 이미지를 행이 만들죠. 지각을 통해서. 심적인 이미지가 생겨났다는 것은 행의 산출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행은 색을 색의 과정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합니다. 행은 수의 과정, 상의 과정, 행의 과정, 식의 과정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합니다. 색, 수, 상, 행식이 각각 고유한 과정을 갖게 된 것은 뭐 때문이냐면 행의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행을 조건으로 생겨난 식, 즉 자기들 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죠. 행은 과정이죠? 과정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식은 식의 과정을 갖고 있는 것으로 행이 자기합니다. 행은 자기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식의 현상을 계속해서 자기합니다. 행을 조건으로 식이 생겨난다. 이 말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행을 조건으로 식성이 생겨난다. 식의 과정이 생겨난다. 행을 조건으로 식상이 생겨난다. 식의 현상이 생겨난다. 식은 무슨 기능이라고 했죠? 알매 기능이라고 했죠. 어차피 여러분은 자기들 식을 사용하면서 삽니다. 여기서 식의 과정, 이거 이해해야 돼요. 식의 현상, 이거 이해해야 돼요. 식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에 대한 알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식의 현상을 이해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무엇에 대한 알을 성취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한 알은 하루 종일 주저리 말을 해요. 아, 이거 알았어? 저거 알았어? 이런 식의 현상이 어떻게 자기에게 산출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해탈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무런 것도 알지 않은 채 가만히 있는 것이 해탈이 아니에요. 무엇을 알았다면 어떻게 알았는가를 다시 아는 것이 해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대한 알미 우리에게 다가오면 불편해요. 내가 옆집에 어떤 여자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 여자 아주 나쁜 여자야. 또는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아주 좋은 여자야. 이것은 그 여자에 대한, 즉 무엇에 대한 알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알미 어떻게 자기에게서 생산됐냐고. 그걸 알아야 돼. 좋게 말할 때는 어저께 그 여자하고 밥 한 끼 먹었기 때문이야. 욕하는 것은 뭐예요? 그저께 그 여자가 나한테 욕했기 때문이야. 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안다는 것은 그 핵심에 뭐가 있냐면 자기 중심적인 탐욕이 있어요. 개인의 식은 그 사람의 탐욕을 드러냅니다. 항상.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여러분을 속이려면 여러분의 어디를 공략해야겠어요? 여러분의 탐욕을 알아채서 거기를 공격하면 사기를 칠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탐욕을 갖지 않으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알 때 식이 생겨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생겨난 식은, 알은 도리어 우리를 공격합니다. 아주 나쁜 여자야 라고 말했을 때 우리를 공격해요. 그렇죠. 나가서 그 여자를 딱 만났어. 몸이 움츠러들죠. 얼굴이 긴장되죠. 아, 우리를 공격한 거예요. 이게 참 묘하죠. 우리가 어떤 현상을 자기에서 알게 되면 자기에서 알게 된 그 현상이 우리를 공격해요.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생각하는 이런 일련의 현상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생겨납니다. 세조는 자기된 식 속에서 두 가지 측면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는 자기되는 과정, 즉 방식을 발견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된 것, 즉 식의 대상을 발견했어요. 근데 이 둘은 떨어져 있을까요? 함께 있을까요? 함께 있어요. 여러분이 탐욕을 갖게 되면 식의 과정 속에 탐욕이 투입돼가지고 그런 탐욕에 의해서 생산된 식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식의 과정에서 식의 현상이 생겨나고 식의 현상에서 식의 과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으려면 지혜를 얻어야 하죠. 어떤 지혜입니까? 식이라는 것은 실체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적인 것이다. 세존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존재에 대한 알의 세계에서 행위의 질서에 대한 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세존은 존재의 세계 속에서 행위의 질서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어요. 실체에 의지하지 말라. 행위에 의지해라. 행위는 조건 발생이잖아요. 그 행위를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그 행위 속에서 살려면 무엇을 닦아야 됩니까? 사티를 닦아야 돼요. 사티는 12연기 속에서 우리가 해탈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땅에서 넘어지면 땅을 짚고 일어납니다. 땅을 짚고 일어날 때 어떤 것이 필요해요? 이 땅은 자기 된 것인데 자기 된 것은 자기의 과정이라고 하는 조건 발생의 과정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실체가 없다. 그리고 행위를 일으켜 세우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일으켜 세우라고요. 행위를 일으켜 세우면 그 행위의 결과, 행위를 조건으로 일어나는 몸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습니다. 세존께서는 바르고 완전한 알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어요. 이 바르고 완전한 알을 불교 용어로 뭐라고 하냐? 무상정등각이라고 그래요. 또는 인도 사람들의 말로 바꾸면 안욕따라 삼약 삼불이라고 그래요. 바르고 완전한 알은 어디에서 성취할 수 있냐면 행과 식의 의정관계에서 성취할 수 있어요. 모든 알은 전부 자기된 것입니다. 자기된 암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 자기된 알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세계는 존재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존재의 세계에서 항상 넘어지고 울고 절망하고 그러죠. 바로 그것이 뭐냐면 생로병사죠. 이 생로병사가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지 않고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자기의 과정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의 조건 발생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성취하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